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단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 마무리고요. 교과서는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스스로 마무리하기 부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의 합성, 평형과 안정성, 벡터는 뭐뭐 또는 삼각형을 만족하는 임의의 방향의 성분 벡터로 분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벡터는 삼각형법 아니면 많이 사용하는 게 뭐라고 그랬냐면 평형사변형법이라고 그랬죠. 평형사변형법. 평형사변형법으로 벡터 성분을 분해할 수 있다. 2번 역학적 평형 상태가 되려면 뭐뭐의 평형과 돌림임의 평형을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2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힘의 평형이죠. 힘의 평형과 돌림 힘의 평형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힘의 평형과 돌림 힘의 평형. 그 다음에 3번 물체를 이루는 입자들의 전체 무게가 한 곳에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 그 점은 뭐라고 해요? 무게 중심이라고 얘기하죠. 무게 중심. 그래서 그 옆에 보면 힘을 분해하는 방법이 나와 있죠. 힘을 분해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이런 물체가 있으면 아래쪽으로 중력 mg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렇게 x, y로 나눠서 이쪽 방향은 mg sin 세타, 이쪽 방향은 mg 코사인 세타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물체가 이렇게 내려갈 테니까 이때 얘의 가속도는 mg sin 세타가 되겠죠. 가속도는 g sin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 평면 운동은 위치 벡터, 변이 벡터, 속도 벡터, 그 다음에 가속도 벡터 등이 있다. 얘네들은 벡터라는 건 뭐냐면 벡터라는 건 크기와 방향을 같이 갖고 있는 거죠. 2번 연주기로 던진 물체 운동에서 처음 속도를 v0라고 하면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은 얼마예요?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은 g분의 v0가 되겠죠. g분의 v0.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연직 위로 던졌기 때문에 식에 의하면 v는 v0 플러스 마이너스 gt죠. 마이너스 gt인데 최고점에서는 속도가 0이니까 v0 마이너스 gt가 될 테고 따지고 보면 t는 g분의 v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t는 g분의 v0이다 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은 이거였죠. 처음 속도가 v0고 얘가 t고 얘 가속도가 g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g 따라서 t는 g분의 v0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높이 h인 곳에서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에서 처음 속도를 v0라고 하면 수평 도달 거리는 얼마가 되냐면 v0 루트 g분의 2h가 된다라고 했죠. 이런 것은 뭐 공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마찬가지로 이렇게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해도 된다. 포물선 운동. 포물선 운동은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죠. 그 다음에 연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죠. 등가속도. 2번 포물선 운동에서 처음 속도를 v0, 수평형과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이 값은 얼마가 되냐면 2g분의 v0의 제곱 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데요. 이것을 유도하는 방법은 지난 이전 강의에서 했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3번 포물선 운동에서 수평 도달 거리가 최대가 되도록 쏘는 각도는 몇 도일 때냐면 45도일 때죠. 단 여기에 조건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공기 저항이 마찰 이런 게 없을 때죠. 공기 저항, 공기와의 마찰 이런 게 무시할 때, 없을 때 45도가 되고요. 있을 때는 실제로는 있으니까 45도보다 좀 적은 각도로 쏴야 멀리 날아간다고 합니다.
등속 원운동 케플러 법칙입니다. 질량 M, 반지름 R, 속력 V로 원운동을 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구심력은 얼마가 돼요? R분의 mv 제곱. 이거는 하나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2 케플러 법칙, 제1법칙, 모든 행성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그쵸, 타원 궤도를 따라 운동한다. 제2법칙, 행성과 태양을 연결한 선분이 같은 시간 동안 휩쓸고 간 면적은 같다. 라는 거죠. 같다. 제3법칙, 행성의 공전 주기의 제곱은 타원 궤도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세제곱. 그래서 t제곱은 a 세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케플러 법칙까지 하면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옆으로 들어가면 이제 스스로 평가하기 있습니다. 스스로 평가하기 한번 해보죠. 막대에 작용하는 세 힘 A, B, C가 역학적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것은 몇 번이냐? 몇 번입니까? 역학적 평형을 이루려면 두 가지가 평형을 이루어야 되겠죠. 힘의 평형, 두 번째는 돌림 힘의 평형. 네. 힘의 평형과 돌림 힘의 평형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따져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A 같은 경우에 A, B의 벡터를 다 분해를 해야 되겠죠. 색깔을 다른 걸로 한번 분해를 해볼게요. 이제 A는 이렇게, 이렇게, B는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참 다행인 건 A와 B 벡터에 얘네 둘의 방향이 반대고 크기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A, B의 수직 성분만 따져주면 돼요. 수직 성분. 근데 수직 성분이 위로 세 칸이죠. 그러려면 힘의 평형이 되려면 위로 세 칸, 합이 위로 세 칸이니까 아래도 세 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4번이나 5번이나 3번 같이 두 칸인 것은 정답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1번, 2번 세 칸인 것 중에 하나일 테고요. 그 다음에 돌림 힘의 평형이 돼야 됩니다. 돌림 힘의 평형. 돌림 힘이 평형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여기를 잡았을 때 혹은 축을 뭐 1번과 2번을 다 여기로 잡아봅시다. 그러면은 돌림 힘의 평형이 돼야 되는데 C점을 축으로 잡아버리면 C는 돌림 힘이 0이 되죠. 그러면 A, B의 돌림 힘만 따져주면 되는데 A, B의 수직 방향의 성분이 2대 1이기 때문에 거리가 1대 2가 나와야 돼요. 얘가 1이고 얘가 2가 되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따져줘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2번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각각 대문자 m과 m인 두 물체가 정지한 상태가 되도록 손이 떠받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손이 떠받치고 있다. 사람의 손이 물체에 가하는 힘의 크기는 뭐 이것은 여기에 얼마 혹은 여기에 얼마를 더 달아야만이 얘가 균형을 이루고 있겠느냐라는 거죠. 얼마예요? 예, 차이만큼 여기다 달아놔야겠죠. 그만큼 손이 떠받쳐 줘야 되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쵸? 쉽게 생각하면 이게 지금 문자라 그러는데 얘가 10뉴턴이고 얘가 4뉴턴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손으로 얼마를 떠받쳐 줘야 되냐? 6뉴턴이 된다는 거죠. 10-4, 6뉴턴. 정답은 4번이 되고요. 3번. 그림과 같은 문을 열려면 최소 32.5Nm의 돌림힘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손잡이에 문의 수직 방향으로 50N보다 작은 힘을 작용하여 문을 열 때 회전축의 5점으로부터 손잡이까지의 최소 거리는 얼마냐? 그러니까 32.5라는 건 얼마예요? 32점. 돌림 힘이라는 것은 R 곱하기 F인데 사실은 R 크로스 F여서 각도를 따져줘야 되는데 얘가 수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거리 곱하기 힘이죠. 그게 얼마면 되냐면 32.5이기만 하면 열린대요. 근데 내가 힘이 얼마냐면 50이에요. 그랬을 때 거리 R이 얼마냐? 이거죠. 계산을 해주면 R 값이 얼마예요? 네, 0.65가 되겠네요. 0.65. 그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4번. 그림과 같이 무게가 150N인
아니죠. 1500N인 길이가 4m인 다이빙 보드가 설치되어 있다. 체중이 500N인 사람이 다이빙 보드 끝에 서 있대요. 끝이에요. 고정대로부터 1m 떨어진 받침점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이런 거 할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 힘을 표시해 줘야 됩니다. 힘 표시를 해주면 이 제일 끝에 아래쪽으로 500N 있겠죠. 무게. 그 다음에 이 막대기의 중심 4m니까 2m인 지점에 1500N, 그 다음에 받침대가 띄워주는 힘 있겠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있다면 고정대가 없다면, 이 고정대가 없다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쓰러지겠죠. 돌아갈 겁니다. 이렇게. 그 얘기는 뭐예요? 고정대가 힘을 아래쪽으로 주고 있고 얘가 힘을 받고 있다는 거죠. 받침대가 힘을 위로 주고 있고 고정대는 얘를 아래쪽으로 떠받쳐 주고 있는 거예요. 얘가 또 하나의 힘이 됩니다. 얘를 N이라고 하고 얘를 F라고 해볼게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지금 1m 떨어진 받침점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그러니까 이 N을 구하라는 거예요. N. 그러면 어디를 잡아주면 좋냐면 여기를 축으로 잡아주는 게 좋겠죠. 여기를 잡을 수도 있고 여기를 잡을 수도 있는데 여기를 잡으면 F값이라는 미지수를 몰라도 되니까 여기를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잡고 돌림 힘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돌림 힘을 계산하려면 회전 방향을 알아야겠죠. 받침점은 이쪽 방향, 반시계 방향. 1500N의 무게는 시계 방향, 500N의 무게도 시계 방향.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n 곱하기, 그죠? 식을 세우면 n 곱하기 거리가 1m는 1500N 곱하기 거기까지의 거리가 얼마예요? 1500N 2m죠. 2m 곱하기 500N 곱하기 거기까지의 거리가 4m가 되겠죠. 4m.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해주면 얼마냐? 얘가 2000이고요. 얘가 3000이 되니까 n 값은 얼마가 돼요? 여기 n은 5000N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힘만 잘 표시할 수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6번. 그림은 일정한 속력 V로 올라가고 있는 승강기를 나타낸 것이다. 이 승강기에 탄 공 A를 든 지훈이가 1층에 있는 공 B를 민수와 만났대요. 두 사람이 만난 순간 지훈이는 공을 가만히 놓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민수는 위쪽으로 공 B를 속력 V로 던졌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실로 옳은 것은 하면 일단 1번부터 볼까요? 1번. 공 A와 공 B의 가속도는 같다. 예, 지훈이는 가만히 놨어요. 이게 사실 가만히 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공 어떻게 움직일까요? 예, 흔히 이렇게 놓으면 얘가 떨어질 것 같죠? 예, 근데 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지훈이가 봤을 때는 떨어지겠지만 이 제3자가 바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바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얘가 위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요? 예, 관성 때문에 위로 올라갑니다. 얼마의 속도로? V로 올라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바깥에서 본 사람은 얘가 위로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민수가 던진 B도 위로 올라가다가 떨어집니다. 근데 처음 속도가 같기 때문에 같은 운동하는 것으로 보여요.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론상 그렇게 됩니다.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면은 그렇게 돼요. 위로 올라갔다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중력 때문에 잡아당기니까. 따라서 만약에 공의 무게가 똑같다면 만약에 질량 M이고 이쪽도 같은 공인가요, 얘가? 질량은 안 나왔는데 질량이 같다면 중력의 크기가 같고 질량이 다르다 하더라도 뭐는 같냐면 가속도의 크기는 같습니다. 1번은 맞아요. 얼마로 갔냐면 G로 갔죠. 9.8. 2번, 공 A가 공 B보다 먼저 1층에 도달한다. 아까 얘기했지만 A와 B는 똑같은 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동시에 도달합니다.
공 A와 공 B는 처음에 모두 아래로 향한다. 아니요. 처음에 모두 위로 향한다는 거죠. 공 A는 위로, 공 B는 아래로 아니고 다 위로. 공 A와 공 B는 모두 정지 상태에서 자유낙하를 한다. 정지 상태에서 자유낙하하는 게 아니라 포물선 운동을 하죠. 어떻게? 똑같이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어, 밖에서 봤을 때, 나에서 봤을 때는 지훈이가 놓은 공 A나 민수가 던진 공 B나 똑같은 운동을 합니다. 똑같이 올라갔다가 똑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그러면 안에 있는 내가 안 보고, 아니, 밖에 있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지훈이가 보면 어떻게 되냐? 예, 그럴 때 따져주는 게 등가 원리입니다. 등가 원리. 그거는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겠죠.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그림은 포탄이 포물선 운동을 하여 3초 만에 지면에 도달했을 때 포탄의 위치를 1초 간격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은 3초만이니까 얘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은 몇 초가 되겠어요? 당연히 1초가 아니라 1.5초가 되겠죠. 1.5초가 됩니다. 1.5초. 그 다음에 두 번째, x, y, z의 비를 구하라고 했는데 x가 보니까 얘는 그냥 쐈을 때의 높이에요. 각도를 그냥 쐈을 때 얘는 등속 운동한다고 했을 때 가속도가 없다고 했을 때 저 방향이거든요.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얘가 3초 만에 떨어졌다라는 건 중력 가속도가 10이기 때문에 가운데 지점이 그냥 고민하지 않고 등가속도 운동 이렇게 그리죠. 그 다음에 마지막 게 3초가 되죠. 그러면 가운데가 1.5초가 되죠. 3초 만에 떨어지려면은 1.5초 만에 속도가 0이 되려면은 처음 속도가 얼마여야 되냐면 15가 돼요. 그럼 마지막에서는 마이너스 15m/s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그냥 처음 속도 그대로 던졌으면 어떻게 되냐? 처음 속도에서 이렇게 3초 동안 이동한 거리, 이게 파란색이 A의 속도 그래프고요. 빨간색이 포물선 운동하는 속도 그래프가 됩니다. 그럼 이 X, Y, Z는 어떻게 구하냐? X, Y, Z는 1.5초지만 여기가 1, 2, 3이라고 해봅시다. 1, 2, 3 다른 색깔로 그려볼게요. 초록색. 그래서 1, 2, 3이라고 하면 A의 궤적은 1 이거죠. 1, 2 사실은 같은 면적이요. 3이에요. B는 빨간색이고요. 그러면 얘 어떻게 되냐? 이 차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처음 1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요. 처음 1초 이만큼에서는 A가 간 게 이 직사각형이고 B가 올라간 게 빨간 이 사다리꼴이에요. 직사각형에서 사다리꼴을 뺀 요것이 처음에 이 X가 되는 거죠. X. 그럼 두 번째는 뭐냐? 2초일 때는 요만큼 파란색이 2초 동안 간 게 파란색이 이만큼이요. 거기에서 뭘 빼줘야 되냐면 이게 좀 복잡한데 얘를 빼줘야 돼요. 이 삼각형을 빼주고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내려온 것들은 더 이상 올라간 게 아니고 내려온 거잖아요. 더해지는 거죠. 차이를 더 벌리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더해줘야 돼요. 결국에 뭐가 되냐면 요 파란색 삼각형이 면적이 됩니다. 파란색 삼각형 면적. 그렇게 따지고 보면 마지막 3초일 때는 커다란 삼각형의 면적이 됩니다. 커다란 삼각형 면적이니까 이 노란색 삼각형의 면적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 같은 경우에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빨간색 삼각형 대 그 다음에 중간 정도의 파란색 삼각형 대 큰 삼각형의 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얘가 몇 대 몇 대 몇이냐면 1대 4대 9가 돼요. 1, 4, 9. 빈칸으로 채우면 얘가 1, 그 다음에 1, 하나,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는 3개. 이렇게 되거든요. 3개.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는 5개. 1, 3, 5가 되고요. B로 따지면 합해야 되니까 1대 4대 9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니,
니은은 틀린 게 되는 거고요. A점에서 포탄을 자유낙하시키면 3초 만에 지면에 도달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런 옛날에 유명한 유래도 있는데 원숭이 게임이라고 여기에서 A점에서 얘를 가만히 떨어뜨리면 동시에 여기에서 겨냥을 해가지고 쏩니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겨냥을 해서 쏘는 순간 A에서 공을 떨어뜨리면 무조건 맞습니다. 이렇게. 어느 지점이 됐던 무조건 맞게 돼요. 왜냐하면 떨어지는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줄어드는 속도가 같기 때문에 무조건 맞게 돼요. 그래서 3초 동안에 얘가 여기 지점까지 왔다면 A도 가만히 떨어뜨리면 여기 지점까지 와서 둘이 동시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6번은 디귿이 맞는 게 돼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7번 그림과 같이 수평으로 펼쳐진 종이 테이프를 원통에 감고 있다. 이때 원통이 회전하는 각속도가 일정하다고 할 때 반지름은 일정한 비율로 커지게 된다. 종이 테이프가 감기는 속도 V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낸 것은 몇 번이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속도가 일정하잖아요. 각속도는 어떻게 구해요? 각속도는 T분의 세타인데 속도하고, 그러니까 종이 테이프에 감기는 속도는 이 설명했던 선속도죠. V는 R 오메가가 되죠. R 오메가. 그럼 어떻게 돼요? 반지름이 일정한 비율로 커지게 된다면 얘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커져요. 어차피 W는 일정할 테고. 그럼 어떻게 됐어요? V도 점점 커지겠죠. 누구에 비해 따라서? R에 비해 따라서. 근데 R이 일정한 비율로 커지게 되니까 V도 일정한 비율로 커지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그림은 행성의 공전 주기 8t.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t입니다. 그러면 B에서 C까지 운동하는 동안 평균 속력은 여기서 여기까지 운동하는 평균 속력은 C에서 D까지 운동하는 평균 속력의 몇 배이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T가 걸렸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도 T겠죠? 그럼 얘가 8T이기 때문에 C에서 A까지는 얼마가 걸리냐면 6T가 돼요. 그러면 C에서 D까지는 3T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거리는 똑같은데 시간이 3배가 걸리니까 속도는 이쪽이 3배 더 빠른 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배가 됩니다. 3번 3배. 자, 9번 보겠습니다. 9번. 그림은 경사각이 세타이고 2m인 물체 A가 질량이 m인 물체 B와 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일은 뭐예요? 제일 먼저 할 일은 힘을 표시해야겠죠. 그래서 이쪽에 mg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EMG가 있을 텐데 얘는 XY로 분해할 수 있죠. 이쪽으로 EMG sin 세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EMG 코사인 세타 있고 위쪽 방향으로 N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실이 있으니까 이쪽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T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A부터 보죠. A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뭐 얘는 쓰나 마나인데 수직 항력은 EMG 코사인 세타라는 식 하나를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얘가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EMG 사인 세타 마이너스 T 이꼴 MA인데 M이 2죠. EMA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예, 1번이라고 해보죠. 그 다음에 B에서는 mg보다 t가 더 크죠. 그래서 t 마이너스 mg 이꼴 m 그 다음에 가속도 a가 되겠죠. 두 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는 같죠. 이러면은 운동 방정식을 세운 거고요.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이 t는 ma 플러스 mg니까 풀어서 이 위에 있는 여기에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emg sin 세타는 EMA 플러스 MG 플러스 MA가 되니까요. 3MA는 EMG sin 세타 마이너스 MG니까
3으로 나눠주면 A는 값이 3분의 2g, 3분의 2g 사인 세타. 3분의 2g가 아니고 3분의 g 사인 세타, 3분의 g의 2 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죠? 3분의 g 2 사인 세타. 네. 그래서 방정식을 세우라고 했을 때는 이 위에 있는 운동 방정식 요거 세워주면 되고, 가속도의 크기는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실의 장력은 얘 구했으니까 위에다 집어 넣어주면 장력은 또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해보면 정답이 얼마가 나오냐면 보니까 3분의 2mg 3분의 2mg 사인 세타 플러스 1이네요. 네,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네.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표는 평면 위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X축 방향과 Y축 방향으로 시간에 따른 속도와 가속도를 표로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속도와 가속도를 시간에 따라 표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속도는 차이잖아요. 1초 동안 얼마 같냐? 그러니까 이거를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빼주면 4, 그 다음에 4, 4, 4, 4 이렇게 되겠죠. 4, 4, 4, 4. 오케이. 4, 4, 4다네요. 그 다음에 이거 VX라고 하고요. VY 값은 얼마가 돼요? 빼주면 됩니다. 빼주면 1초 동안 25에서 24, 1, 3, 5, 7 이렇게 되죠. 1, 3, 5, 7. 네. 그러면은 가속도는 어떻게 되고요? 가속도는 얘를 또 빼주면 돼요. 그러면 얘는 가속도가 0이 되고요. 얘는 가속도가 2가 되죠. 2. 예, 그거를 시간으로 한 번 더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가속도의 크기는 2, Y축 방향으로는, X축 방향으로는 가속도의 크기가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축 방향과 Y축 방향은 어떻게 운동하냐? X축 방향은 등속 운동을 하네요. 그죠? Y축 방향은 등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그 다음 페이지 11번, 12번은 서논수령입니다. 그래서 이 서논수령은 지금 이미 두 페이지 하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얘는 수업 시간에 직접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